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126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셨고, 요번 시험에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1교시에 대한 부분이 쭉 보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2교시 같은 경우도 어떤 내진 쪽에 대한 부분하고 터널, 이번에는 좀 토너하고 이런 부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말뚝에 대한 부분, 오스텔버그 셀, 양방향 제어시험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럼 이제 3교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떤 매설 강관이나 시트 파일, 흑마기가 시설, 그리고 자중 안밀이나 진공 안밀, 침투 안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투수 개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보강통벽에 대한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측방 유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왔던 것 같고요.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선택형 그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4교시도 이렇게 보시면 다짐에 대한 부분하고 액상화 그리고 쉴드 터널 어떤 터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면에 대한 내용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흑마기하고 터널 그리고 다짐 골고루 나왔고, 사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평의를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내려가는 것이 그 답안을 작성할 때 아시겠지만 특화된 답안지였느냐,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화하셨다고 한다면 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쉽지만은 사실 않습니다. 사실 평이했다고는 하지만 키워드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키워드 위주.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 답이다 아니다는 절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약간의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뭐 좋겠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자, 뭐 이렇게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롤 테스트죠. 다운롤 테스트. 첫 번째로 이제 다운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 탐사법이잖아요. 하향 탐사법. 그래서 지층별 탄성파를 측정하는 그러한 시험인데 키워드는 이제 P파하고 S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속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래서 역학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을 거고, 역학적 특성이요. 그래서 그러한 적합한 집안 정수를 이제 선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미소 변형률에 대한 어떤 집안 물성치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소 변형률에 따른 집안 물성치를 추정하는 그런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미소 변형률 상태가 전단 변형률이 10n-5승보다 작은 전단 변형률 변이를 나타내는데, 이 집안 물성치를 추정하는 그런 시험법이 이제 현장 시험이 있는데 크로스홀 있고 어플 있고 다운홀 있고 표면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다운홀이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운홀은 동적 탄성 계수를 구하는 그러한 물성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운홀 어떤 천공된 그러한 보아홀을 가지고 충격파를 이제 밑으로 줬을 때 그때의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 그러한 물성치를 산정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 V파하고 S파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공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 표면파 기법을 어떤 물성치를 알아내는 방법들, 충격과 이러한 분석기와 감지기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성치를 가지고 집안에 대한 탄성파, P파, S파의 속도 파악하고 역학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으셨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Geotechnical Centrifuge, 그리고 Similarity Law. 이게 원심 모형 시험이죠. 원심 모형 시험. 그래서 이제 토질의 서브노트의 17번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심 모형 시험이 이제 센트리퓨지 모델 테스트다. 그래서 Similarity Law는 이제 상사 법칙이죠. 상사 법칙. 상사 어떤 유사한 거에 대한 어떤 그걸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거. 그래서 원심 모형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실내에서 현장 시험의 축소 모형을 가지고 원심기를 회전해서 가속시켜서 토립자의 자중을 증가시켜주고 이러한 현장 상태의 응력을 제한하는 시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아실 거고, 요거 이제 모식도를 개념도로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구조와 역할, 스윙 배스켓, 붐하고 카운터웨이트, 자료 획득 장치, 구동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현장 응력을 제한한다, 모형 제작을 해서 어떤 응력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응력을 갖게 하는 거, 수치 모델 검증하는 거, 매개 변수를 연구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상사 법칙과 함께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일의 집안 공학적 특성과 슬레이킹입니다. 이게 이제 비화 현상이죠. 비화 현상. 쉐일이죠. 세일이 아니고 쉐일인데, 쉐일이 어떤 그 건습 반복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풍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질의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여기서 보시면 이암의 슬레이킹 발생기고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제 보고 계시면 정의는 이제 이렇습니다. 입자간 결합력이 적은 건조된 미고결 이암, 풍화 촉진되어 균열이 많은 건조된 이암이 건습 반복에 의해서 물을 흡수해서 결국은 이제 결합력이 부족해지고 붕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로 인한 균열이다.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고, 그래서 다음 칸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기시에는 어떠냐? 우기시에 이렇게 수분의 흡수로 최적이 팽창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아타버그 한계 상태, 이것도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수분을 흡수할 때 최적이 이렇게 팽창하게 된다라는 내용하고요. 결합력이 부족해서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점하고 대책이 뭐냐? 그래서 사면 침식하고 붕괴가 있는데 구배만을 해주고 쇼크리트 타설해주고 도수로 배수공 설치해주고 블록 시공도 해주고 락한크 해주자, 뭐 이 정도로 해서 현장에 어떤 그런 대책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답은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스미어 이펙트, 웰 리지스턴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성토 프리로딩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PVD를 이렇게 지중 내에 타설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샌드매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50전에서 뭐 1m 사이 정도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QC도 이제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하중이, 토하중이 있고, 요게 이제 함밀 촉진이 부족하면 추가 하중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수위가 기존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하중이 증가하면서 간극 수압이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래서 소산이 되면서 간극 수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소산되면서 여기 이제 안밀되는 그러한 영향의 이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미어 이펙트하고 웰 리지스턴스는 이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토질 이제 207번, 208번을 서브노트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교란 효과는 이제 스미어 이펙트가 되겠고요. 웰정에 대한 이제 정의,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란 효과는 어떤 것이냐? 지중해 이제 맨들이나 케이싱을 이제 관입을 하게 되는데, 연직 배수제를 설치해서
점토 지반이 교란된다. 그래서 결국은 투주 개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암밀이 지연되는 그러한 현상을 스미어 이펙트라고 한다라는 내용하고요.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교란 효과에 대한 개념들을 그려주는 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가지고 이걸 그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프리로딩을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로딩. 그래서 프리로딩식으로 그리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교란 과정이 있을 거고, 이런 스미어 이펙트에 대한 스미어 존, 그리고 수평 투수 개수가 감소되는 부분, 인발 시 주변 지반이 교란되거나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수평 암밀 개수가 감소돼서 암밀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또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웰장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점토 지반 연직 배수제를 설치를 했더니 유입된 간극수가 어떤 샌드매트로 지표층에 이제 유출이 되게 되는데,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한 저항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수두 손실이 암밀 지연을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외적, 내적 요인이 있더라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 웰 리지스턴스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제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토에 대한 그런 그림하고, 뭐 통수 능력이 감소한다거나 수두가 상승하거나 간극수 유출 지연으로 암밀이 지연되는 그러한 웰 저항에 대해서 써주시고,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적어주시고, 이러한 설계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도 이렇게 통수 능력으로 해주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댐으로 가겠습니다. 필댐의 필터제 정의하고 이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질 145번을 이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흑댐에 대한 필터 정의하고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댐의 필터는 뭐냐? 흑댐 제체 속에 차수벽 양옆에 설치된 이제 모래층을 말한다. 그리고 상류 필터는 이제 간극 수압의 증가를 방지하는 거고요. 하류 필터는 차수벽의 세립도의 유실을 방지하는 목적이 되겠다. 그리고 흑댐의 필터의 모식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필터의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필터제의 이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터의 조건이 간극 수압의 증가, 방지 조건에 대한 부분, 입자에 따른 내용, 세립자의 유실 방지 조건, 재료 분리 방지 조건, 터널 이제 필터 내 유동 방지 조건,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거 뭐 적어주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댐의 필터 조건을 만족하는 입도 결정은 이제 통과율하고 입경하고 필터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통과율하고 입경에 대한 그래프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하안전 점검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안병이죠. 지안병이 아니고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지특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건 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 안전 점검 대상, 흑막이나 이 대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것이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싱크홀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제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넣어주시면, 개념도로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거 그려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그림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적어주시고 그려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하고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냐, 소규모냐,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대규모는 이제 지하 20m 이상, 소규모는 지하 10에서 20m 미만의 굴착 공사가 되겠고요. 터널 공사 수반
사업은 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요소, 유한요소법이나 선형, 탄성 해석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쓰일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7번. 자, 7번에 이제 집안 함몰에 대한 정의하고 원인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질 12번하고 토질 232번을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싱크홀의 어떤 집안 함몰의 정의하고 원인인데 갑자기 트러플 치마는 왜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트러플 치마하고 비교해서 써주셔도 되겠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싱크홀 치마, 이 집안 함몰 치마가 뭐냐? 결국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탄산석회가 물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내용도 싱크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집안 내에 어떤 하수 관거가 이런 것들이 터져서 결국은 유효 응력이 제로가 되는 상태, 결국은 간극수압이 커져서 유효 응력이 제로가 되는 상태에 의해서 이러한 그 집안에 대한 함몰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꼭 석회암 지대에만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함몰형 치마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트러프 치마는 이제 사실은 뭐 집안 함몰 치마의 어떤 그 석탄 채굴된 공동주의의 응력 상태가 공동의 저항 강도를 초과할 때, 이때 지포면이 넓게 이렇게 이제 침하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할 때 대책이 집안조사 철저히 하고요. 대책 공법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동을 파악을 한다거나 고압 분사 공법, 공압을 쓰거나 수압을 쓰는 거, 그리고 몰탈 주입을 하거나 굴착 후에 재다진 공법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GS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충전 공법, 몰탈 주입 공법, 아니면 뭐 동적 압밀 공법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와 원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이제 갈게요. 지방 굴착에 따른 주변 치마 범위의 산정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방 굴착을 하게 되면 결국 중요한 것이 이제 계측 관리입니다. 계측 관리. 결국은 계측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개념도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팩이나 카스페나 클로우나 이제 어떤 겁니까? 프라이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림도 같이 넣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측 관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각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각변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 주시면서 역해석이나 이러한 계측 관리에 있어서 이제 역해석 백 어널리시스 그러한 것과 각변이, 그리고 이제 허용 각변이도 있을 거고요. 어떤 유한요소법 FEM, 그리고 FDM은 이제 유한 차분법이죠. 디비전에 대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FDM도 있을 겁니다. 유한 차분법.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배면 집안 치마 예측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로 같이 엮어서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 치마죠. 주변 치마의 변화, 그리고 변이, 범위에 대한 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유한요소법하고 유한차분법 이런 게 있고, 팩이나 카스페, 클로우, 프라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요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산정 방법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지압입니다. 과지압 안반에서 터널의 파괴 유형입니다. 과지압. 그래서 이 과지압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오버스트레스입니다. 오버스트레스드 락매스죠. 락매스.
매스. 그래서 과지압 상태다. 결국 이제 어떤 대신도에서 현지 안반 응력이 있을 겁니다. 안반 응력. 그래서 in situ rock stress가 있을 것이다. rock stress. 이것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특수한 안반으로 된 광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지하 심부에서 관찰되는 어떤 안반 타입의 과지압이, 이런 과지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반 강도의 일정 비율이 이상이 되면은 응력 집중에 의해서 안반이 이제 취성 파괴를 발생시킨다. 취성 파괴. 취성 파괴는 이제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터널 굴착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파괴음이 발생하게 되죠. 파괴음이 발생하게 되는, 이게 이제 파핑이라고 하는데요. 파핑, 미소음, 어쿠스틱 에미션, 미소 파괴음과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굴착면의 어떤 평행한 그러한 형태로 안반이 탈락되는 그러한 키성 파괴, 스폴링이라고도 합니다. 스폴링, 어떤 폼열로도, 이제 콘크리트에서는 폼열로도 쓰이는 이러한 스폴링이 있죠. 스폴링. 그래서 인장 파괴 현상도 동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락버스트가 있고요. 락버스트도 있고 스폴링도 있고, 치약자듯이 발생하는 그러한 스퀴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쇼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거나 어떤 하이드롤릭 프랙처, 수압 파쇄 현상. 글씨가 좀 이쁘지 못한 거 이해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압 파쇄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초기 지압을 먼저 측정을 해서 과지압 구간의 보강 방안을, 어떤 보강 패턴이나 전반적인 보강 패턴에 어떤 SRF가 있을 겁니다. 응력 저감 지수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리덕션 팩터죠. 응력 저감 지수요. 그것은 이제 수정을 해서 이 값을 이제 Q 시스템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보강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편화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계측이 중요하다. 계측, 안반지부 반응곡선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최적합이냐, 이렇게 이제 안반이 탈락되느냐, 그래서 요 최적합 구간에 도달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어떤 대책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강관 다단 그라우팅을 이제 터널 막장에 이렇게 이제 강관 다단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페이스 매핑이라는 부분도 어떤 그 용어에 키워드가 들어가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파괴 유형의 락버스트나 스폴링이나 스퀴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합당한 그러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강도 옹벽 내세의 파괴 단면과 토합 분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공법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전면판이 있고요. 이렇게 전면판이 있고, 이제 기초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배수가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전단에 대해서 DTM제하고 이제 보강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활동 파괴 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DTM 흙이 있고, 요 보강제가 아층에 의해서 잡아주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토시의 흙 다짐층에 의해서 인장력이 큰 이러한 큰 강재나 합성 섬유 재질이 있겠죠. 이러한 보강재를 흙 속에 매설한다. 그래서 자중하고 외력에 대한 토립자 이동을 보강재하고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토립자의 마찰력에 의해서 횡방향 변이를 구속해서 점착력을 가진 그러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 게 이제 보강토 옹벽이 되겠죠. 보강토 옹벽. 그래서 공법의 원리하고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괴 단면은 어떻게 있느냐? 파괴 단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기초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강제가 있을 거고요. 보강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이렇게 45도 2분의 파이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사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러한 그런 어떤 그 잠재 활동 파괴면이 있겠죠. 잠재 활동 파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직 옹벽의 어떤 파이에 대한 그 세타에 대한 부분하고 세타가 이제 뭡니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다.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요 내용은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주동 영역이 되겠고요. 주동 영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저항에 대한 길이다. 요 길이, 요 부분은 이제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용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요게 이제 어떤 그 유효 길이다, 저항 길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동 영역이 있을 거고요. 주동 영역이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어떤 저항에 대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괴 단면, 그래서 토합에 대한 이제 분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강띠의 어떤 절단에 대한 안전율 FS를 어떻게 구할 건지, FSB는 어떻게 구하고, FS 인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보강띠의 어떤 작용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 T의 이제 항복 강도가 있겠죠. 항복 강도. 이런 내용하고 이제 인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용력이 있으면 이제 작용하는 마찰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강토의 어떤 보강토 옹벽의 파괴 단면하고 토합의 분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널 구조물의 이제 내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이제 그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는 이제 응답 변이법이 있을 겁니다. 응답 변이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터널에 대한 종단, 응답 변이에 대한 내용으로 서술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적 유한요소 해석법, 요 부분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이제 펜타곤 2D나 이제 3D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 요소하고 셀 요소를 가지고 이제 내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IGM입니다. Intermediate Geomaterial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암과 토사가 경계 집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이제 적어주시고요. 이 암과 토사, 암반과 이제 토사 경계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파일을 설치하거나 어떤 그 낮은 기초를 할 때 어떤 기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 원인이 있을 거고, 문제점하고 원인하고 그러한 이제 대책들, 그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정착부가 만약에 IGM으로 돼 있을 때 어떤 것들은 이제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IGM은 암반과 토사의 경계 지방이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사 시 막장면의 이제 자립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보조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조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천단하고 막장면에 대한 안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용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수는 이제 차수하고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있고, 천단 보강하고, 그 다음에 막장 보강이 있을 거고, 각부 보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측부 보강이, 측벽 보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막장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장면에 자립공이 이제 막장 보강에 있어서는 이제 막장면에 이제 지지 코어가 있어요. 막장면 지지 코어가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막장면에 이제 쇼크리트를 한다거나 락볼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프리그라우팅을 한다거나, 프리그라우팅이요, 이러한 어떤 자립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장을 보강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터널이 나오면 이제 개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NATM 모식도를 그려줄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선택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